밀라노 올림픽 선수촌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조용함은 평온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식당 앞 손 소독제가 먼저 동이 나고 마스크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선수들의 식사가 멈췄습니다. 13명이 격리되고 경기는 연기됐습니다. 그리고 선수촌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단 한 나라만 달랐습니다. 130명 전원이 멀쩡했습니다. 같은 선수촌 안에 같은 건물, 같은 식당을 사용했고 같은 공기를 마셨는데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무엇을 가장 먼저 준비하시겠습니까? 지금 떠오르는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한국은 왜 흔들리지 않았는지 그 구조를 공개하겠습니다. 새벽 4시 58분. 휴대전화 진동이 방 안을 갈랐습니다. 저는 캐나다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 코치 토마스 리드입니다. 밀라노 선수촌에서 맞는 5번째 아침이었습니다. 문자를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격리 13명. 노로바이러스 확정. 접촉 동선 확인 중. 저는 곧바로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깨어 있었습니다. 잠옷 위에 점퍼를 걸친 코치들, 휴대전화를 붙잡은 매니저들, 마스크를 쓴 채 서로 거리를 두는 선수들. 누군가 낮게 말했습니다. 우리 다 같은 식당 썼지? 그 말은 곧 우리도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가능성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처음엔 핀란드 팀 2명에서 시작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엔 7명, 그리고 오늘 새벽엔 13명까지 경기 출전 불가. 선수촌 복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손 소독제가 바닥났고 의료진 카트가 오갔으며 사람들은 악수를 멈췄습니다. 문제는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합니까? 그 질문이 나오자 식사는 더 이상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안전을 가르는 기준이 되었고 동선을 통제하는 요소가 되었으며 팀을 지키는 전략이 되었습니다. 누가 어디에서 먹었는지, 무엇을 만졌는지, 동선이 어떻게 겹쳤는지. 그 순간 선수촌은 올림픽이 아니라 전염병 대응 훈련장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그날 점심때 식당은 절반이 비었습니다. 500명이 북적이던 공간에 100명도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말없이 먹었습니다. 차가운 파스타, 딱딱하게 굳은 빵, 영하 10도의 이동 버스에서 식어버린 도시락. 선수 한 명이 중얼거렸습니다. 이 상태로 경기를 하라고요? 그때였습니다. 창밖에서 작은 트럭 한 대가 멈췄습니다. 선수촌 동쪽 구역. 하루 2번 같은 시간에 들어오는 차량이었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조용히 줄을 섰습니다. 차에서는 보온 상자가 내려졌습니다. 용기가 2겹으로 된 도시락이 나왔습니다. 한 선수가 아래칸을 열고 물을 부었습니다. 10초, 20초, 30초, 그리고 김이 올라왔습니다. 전자레인지도 없는데 끓는 국처럼 뜨거운 수증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복도 전체가 긴장으로 굳어있는 순간 그 구역만 평온했습니다. 저는 멈추어 서서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같은 선수촌 안, 같은 위기, 다 같은 추운 날씨에. 그런데 왜 저들만 흔들리지 않는 걸까요? 그 답을 저는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오후 1시 점심시간에도 선수촌 식당은 조용했습니다. 말소리가 줄어들었고 의자 끄는 소리만 남았습니다. 우리 팀 선수들은 한 테이블에 모여 앉았지만 예전처럼 웃을 수 없었습니다. 제니퍼는 포크로 파스타를 돌리다 멈췄습니다. 면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코치님, 이거 오늘 2번째예요. 아침에도 차가웠고 점심도 차가웠습니다. 케이틀린은 빵을 반으로 쪼개다 말했습니다. 이제 식당 가기가 무서워요. 근데 안 먹으면 경기를 못 뛰잖아요. 문제는 배탈이 아니었고 더 큰 문제는 의심이었습니다. 접시를 내려놓을 때마다 누군가는 옆 사람을 한 번 더 쳐다봤습니다. 같은 국자를 썼는지, 같은 집게를 만졌는지, 같은 테이블을 공유했는지. 올림픽에서 가장 무서운 상대는 다른 나라들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였습니다. 그날 저녁 일본 팀은 컵라면 상자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독일 팀은 바나나와 에너지바로 식사를 대신했습니다.
노르웨이 팀은 식당 대신 숙소에서 빵을 나눠 먹었습니다. 경기력은 훈련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경기력은 컨디션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컨디션은 따뜻한 밥 한 끼에서 시작됩니다. 그때 창밖에서 또 그 트럭이 들어왔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조용히 모였습니다. 오늘은 외국 선수들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한 프랑스 선수가 말했습니다. 저건 음식이 아니라 무슨 장비 같아. 한국 선수가 물을 붓자 도시락이 스스로 뜨거워졌습니다. 30초. 그 짧은 시간이 선수들의 표정을 바꿨습니다. 웃음이 나왔고 어깨가 풀렸으며 긴장이 내려갔습니다. 제니퍼가 그 장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코치님, 저거 차이가 너무 큰 거 아니에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파스타는 몸보다 먼저 마음을 식힌다는 걸. 그리고 뜨거운 국 한 그릇은 몸보다 먼저 불안을 녹인다는 걸.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도시락이 아니라 이건 그 국가의 전술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전술의 정체를 끝까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6시 20분. 저는 일부러 일찍 나왔습니다. 트럭이 들어오기 전에 도착하고 싶었습니다. 한국 선수촌 구역 입구에는 작은 안내 표지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KUR Team Zone Only. 그 아래 출입 동선이 분리돼 있었지만 식당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배송 차량 전용 통로, 별도의 엘리베이터, 분리된 출입 카드. 저는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저건 도시락 배송이 아니라 동선 차단이었습니다. 트럭이 들어왔습니다. 스태프들은 상자를 내렸고 선수들은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걸 봤습니다. 모든 선수들이 같은 건물에서 식사하지 않는다는 것. 식당으로 향하는 한국 선수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선수촌 공용 식당을 아예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정리가 됐습니다. 우리는 뜨거움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만든 건 온도가 아니라 경계선이었습니다. 점심 무렵 저는 다시 확인했습니다. 독일팀 선수 둘이 한국 스태프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식당을 따로 쓰나요? 스태프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완전 분리됩니다. 완전 분리. 그 말이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같은 건물에 있어도 같은 공기를 쓰지 않는 구조. 같은 선수촌에 있어도 같은 식기를 쓰지 않는 시스템. 발열팩은 눈에 보이는 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는 보이지 않는 기술이었습니다. 동선 관리, 조리 구역 분리, 배송 루트 고정, 식자재 통제. 저녁에 각국 코치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독일 코치가 말했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공용 식당 안 간다는데 프랑스 코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감염 반응성이 애초에 없었겠네. 미국 코치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음식이 식는 것만 걱정했지. 그들은 감염이 들어오는 걸 막았네.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평창올림픽 기사를 검색했습니다. 노로바이러스 300명 감염. 그때 그들은 당했습니다. 그리고 8년 동안 뜨거운 밥만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구조를 만든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트럭이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더 많은 나라 선수들이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도시락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본 것은 구조였습니다. 출입 경로, 식사 구역 분리, 접촉 최소화 동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흔들리지 않은 이유는 30초 만에 뜨거워지는 기술이 아니라 그 30초가 필요 없도록 설계된 시스템이었습니다. 이틀 후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아침 훈련을 앞두고 독일팀에서 추가 격리자가 나왔습니다. 한 명이 쓰러지자 팀 전체 분위기가 무너졌습니다. 복도에서 독일 코치가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올림픽에서 일본 팀은 더 이상 식당에 가지 않았습니다. 편의점에서 사온 컵라면 박스를 숙소로 옮겼습니다. 뜨거운 물을 직접 부어 먹는 게 그나마 안전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노르웨이 팀은 빵과 바나나로 버텼습니다. 훈련 강도는 줄었고 선수들 표정은 굳어갔습니다. 문제는 감염보다 신이었습니다. 누군가 기침만 해도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사람들은 서로 벽을 향해 섰습니다. 경기 전날 밤 우리 팀에서도 작은 사건이 터졌습니다. 골키퍼 한 명이 위경련을 호소했습니다. 의료진은 바이러스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지만 선수들은 그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불안은 증상을 만들었고 증상은 다시 불안을 키웠습니다. 훈련장에서 슛 성공률이 떨어졌고 스케이트 스텝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집중력은 더 흔들렸습니다. 같은 시간 저는 한국 구역을 다시 보았습니다. 선수들이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고 국을 떠먹고 있었습니다. 그 국에선 하얀 김이 올라왔습니다. 그들의 상황은 마치 사치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는 차가운 음식으로 몸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따뜻한 음식으로 리듬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차이는 체력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결국 경기력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바이러스는 보이지 않지만 준비는 눈에 보입니다. 누군가는 올림픽은 정신력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신력은 공복 위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 선수들이 물었습니다. 코치님, 우리는 다른 방법 없어요? 그 질문이 저에게는 가장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선수촌 복도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독일 팀은 추가 격리 소식에 훈련을 중단했고 일본 팀은 식당 대신 숙소에서 컵라면을 먹었습니다. 우리 팀 선수들도 점점 지쳐갔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흔들렸습니다. 그때 한국 구역 쪽에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대한체육회 스태프 몇 명이 다른 나라 코치들과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표정은 분명했습니다. 필요하시면 한국 측에서 일부 물량을 지원하겠습니다. 격리 중인 팀부터 우선으로요. 그 말이 복도를 타고 퍼졌습니다. 독일 코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프랑스 코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누군가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우리 팀도 가능합니까? 그날 저녁 작은 보온 상자 몇 개가 한국 구역을 벗어나 다른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거창한 발표도 없었고 카메라도 없었습니다. 조용히 필요한 팀부터 전달됐습니다. 독일 선수 한 명이 도시락을 받아들고 뚜껑을 열고 물병을 기울였습니다. 30초 뒤 하얀 김이 올라왔습니다. 그 선수는 한 숟가락을 떠먹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따뜻하다. 그 한마디에 옆에 있던 동료가 웃었습니다. 복도에서 처음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날 밤 각국 코치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독일 코치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게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는 걸 압니다. 프랑스 코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미리 준비했고 우리는 대책 없이 당하기만 했습니다. 그 말은 자존심을 건드리는 표현이었지만 누구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격리는 계속됐습니다. 불안도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복도에서 서로를 피하던 눈빛이 다시 마주치기 시작했습니다. 올림픽은 경쟁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미리 준비한 팀이 미처 준비하지 못한 팀을 도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흔들리지 않은 이유는 그들만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지킬 수 있는 힘을 이미 만들어 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비공식 코치회의가 열렸습니다. 장소는 선수촌 회의실. 정식 일정에는 없던 자리였습니다. 독일, 프랑스, 캐나다, 일본, 노르웨이, 그리고 한국. 분위기는 조용했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침묵을 깬 건 독일 코치였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배웠습니다. 경기력은 훈련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걸요. 그는 고개를 들어 한국 쪽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은 식당을 쓰지 않았죠? 한국 대표단 관계자가 짧게 답했습니다. 네. 동선을 분리했습니다. 그 한 문장이 회의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동선 분리, 조리 구역 분리, 배송 루트 고정, 자가가열 도시락 도입, 발열팩 이야기가 나왔지만 회의 중심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코치가 말했습니다. 도시락은 기술이었고 분리는 한국의 전략입니다.
일본 코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감염 이후의 대응만을 고민했습니다. 한국팀은 감염 이전까지도 철저히 준비한 것 같습니다. 그 말이 상황을 정확히 정리하는 말이었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자료를 꺼냈습니다. 세계 급식 거점, 전담 인력 30여 명, 예산 별도 편성, 공용 식당 완전 배제. 누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도시락이 아니라 방어 체계인 것 같네요. 회의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이건 감탄이 아니라 인정이었습니다. 독일 코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다음 올림픽 때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건 선언이었습니다. 경쟁국인 다른 나라가 한 나라의 방식을 따라 하겠다고 말하는 순간, 그날 한국은 도움을 준 나라에서 기준을 만든 나라로 올라섰습니다. 올림픽은 메달로 기록됩니다. 하지만 그 밤, 기록되지 않는 또 하나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방식, 그리고 그 말은 회의실 밖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었고 2018년 평창에서 노로바이러스가 퍼졌을 때 한국은 무엇을 남겼습니까? 300명 넘는 감염자, 격리, 혼란, 비상 대응. 그때의 위기는 잊힌 것이 아니라 기록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8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이번 밀라노 코르티나 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는 대한체육회가 세 곳의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며 130명의 선수들에게 따뜻한 도시락을 제공했습니다. 추운 날씨와 경기 스케줄을 고려해 처음으로 발열 도시락도 도입했습니다. 이 한 끼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컨디션 유지와 체력 회복의 핵심이었습니다. 현지에서 선수단 영양사는 말했습니다. 밥은 배를 채우는 것뿐 아니라 선수들의 에너지와 근육 회복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는 시합 중 체중이 빠질 때 밥을 잘 먹는 게 체중 유지와 안정에 도움이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메뉴는 육류 반찬부터 보양식까지 다양했습니다. 선수들의 호응도는 뜨거웠습니다. 한국은 도시락을 단지 뜨겁게 하는 기술이 아니라 전반적인 컨디션 관리 시스템으로 설계했습니다. 운이 아니라 전략이었습니다. 며칠 뒤 국제 스포츠 관계자회의 자료가 공유됐습니다. 자료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모델 검토. 그 문장은 조용했지만 의미는 컸습니다. 독일은 다음 대회에서 분리급식 체계 도입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는 자가가열식 식사 지원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다른 국가들도 선수단 식사 전반을 다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왜일까요? 한국 선수단은 단지 따뜻한 음식을 먹어서가 아닙니다. 밥을 통해 에너지 유지, 체중 관리, 컨디션 최고치를 유지했습니다. 쇼트트랙의 한 선수는 말했습니다. 밥을 잘 먹으니까 확실히 컨디션이 좋아졌어요. 또 다른 종목 선수들도 고단백 반찬과 충분한 영양 옵션 덕분에 몸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유럽 주최 지역의 메뉴, 파스타나 빵만으로는 이런 효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국급식지원센터는 선수들이 어느 종목이든 최상의 몸 상태로 경쟁할 수 있게 했습니다. 메달과 기량은 훈련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컨디션과 식사 등 선수들 회복도 경기의 일부입니다. 그날 이후 선수촌 복도에서는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한국처럼 준비해야 돼. 그건 새로운 기준이 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진짜 강한 팀은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위기를 겪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냉정하게 분석합니다. 기록으로 남기고 시스템으로 설계하고 현장에서 다시 실행합니다. 그리고 그 실행으로 결과를 증명합니다. 2018년의 경험은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준비의 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026년 밀라노 올림픽에서 한국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뜨거운 밥 한 끼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선수를 보호하는 전략이었고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장치였으며 경기력을 지탱하는 기반이었습니다. 결국 차이를 만든 건 재능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였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까? 도시락 시스템이었을까요? 아니면 실패를 구조로 바꾼 태도였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에도 깊이 반영하겠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가끔은 마음이 뜨거워지고 가끔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이야기들을 차분하게 그리고 진심으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눈물과 웃음의 감동 사연이었습니다.